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홍범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잠깐 호흡이 안 맞았습니다. 근데 성함을 말씀하셔야죠. 예. 네. 자, 오늘 원래는 제가 내일 야인시대 출연인데요. 마제스타 전문가님께서 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또 같이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최병원 전문가님 오늘 지금 또 처음인데 야인시대 네, 오늘 같이 처음이죠, 저하고. 네네, 그러네요. 예.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자주 방송 뵈야 잘 되는데. 하시고. 네. 좋은 내용 많이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먼저 강의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바로 일부 야자 타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핵심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유럽 은행주하고 유럽 주가, 그다음에 이제 유럽 주가 왜 빠졌는지 여부를 말씀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수가 뭐 1000개 이상, 작년 8월 달부터 나왔을 때 900개 이상 나왔을 때는 확실히 반등이 나왔다. 그런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자,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어떤 말씀을 드렸었냐면 유럽의 주가 하락이 나온 것은 소위 얘기하면 뭐 독일의 지금 대표 은행인 도이체 방크의 코코 본드 부실 우려 때문에 뭐 밀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제 총체적으로 본다라면은 유가 하락에 의한 주가 하락, 그로 인해서 이제 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밀리면서 회사채가 부실 우려가 생기면서 이제 유럽의 은행주가 많이 밀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유가에서 뭔가 원인을 찾아야 된다, 그런 제가 핵심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뭐 유가가 이제 급등락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역시나 유럽이라든지 미국의 주가도 같이 동일하게 움직인다는 얘기죠. 중국의 영향 크게 안 받고 있고,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석탄 지수 그림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석탄이 일단 저점에서 거의 한 70% 급반등이 나왔고, 강산업 지수는 저점 대비해서 거의 뭐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번 주에도 뭐 크게 꺾이지는 않는 그런 모양새죠. 그러면 일단 이들 1차 에너지, 뭐 석탄도 에너지니까요. 예, 반등이 나오고 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지금 주범인 유가도 이제 반등이 지금 나와줘야 될 자리인데, 이번 주에 지난주 이제 금요일부터 이번 주 어제까지 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 이게 국제 유가가 그러니까 2000년도 지금부터 약 16년 전부터, 그러니까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국제 유가 차트입니다. WTI. 지난주 목, 금, 그리고 월, 화까지 지금 국제 원유 선물 시장에서 옵션 계약, 그다음에 원유 선물 계약이 16년 이래 사상 최대의 계약 건수가 일단 발생했습니다. 네, 이게 뭡니까? 16년 만에 사상 최대의 계약 건수가 발생했다. 소위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배럴로 따진다라면은 미국의 하루에 원유 생산 배럴이 원유 생산 배럴 대비해서 약 한 360배 이상의 계약 건수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서 최근에 이제 국제유가 보시면 이 당시에 금융위기 때도 급락이 나오면서 거래가 많이 발생했죠. 예, 지금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16년 이래 최대의 거래가 지금 유가가 떨어지면서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주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 고점에 있던 종목군들이 이렇게 빠지면은 마지막 구간에서 뭐 신용 매물이라든지 아니면 개인들 손절 매물이 나오면서 손바뀜이 나오죠. 손바뀜이. 그러면서 새로운 주도 세력들이 바닥에서 세팅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이제 기간 조정 주고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를 만듭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유가 같은 경우도 이 16년 동안의 대세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이 하단 지지선에서 대량의 계약 건수와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뭔가 지금 손바뀜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도 일단 바닥을 이번 달에 완벽하게 지금 찍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유가에 당연히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어저께 일단 뭐 사우디하고 비오펙 회원인 러시아가 감산까지는 합의를 안 했을지라도 일단 동결 쪽에는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 3월 달에
오펙 임시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마 거기서는 원유 대량 감산 합의가 이루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러면 국제유가는 다음 달 임시총회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글로벌 주가를 끌어올릴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으로 지금 외인들이 이제 1월 달까지 매도 쓰나미가 발생하면서 2월 달은 그러니까 오늘까지 한 4천억 정도 거래소에서 일단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1월 달 대비해서는 매도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감소하고 있다. 그렇게 지금 그런 그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 그림 보시면요. 자, 위에 상단 그림 보시면은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국인들의 코스피 그러니까 전체 시가총액 규모입니다. 오늘까지 우리 거래소의 전체 시가총액이 약 한 1,180조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외인들의 현재 주식 보유 비중이 한 38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 1월 말 기준에 했을 때요. 이게 월봉으로. 그러면 지금 2013년도부터 지난 1월 달까지 외인들의 주식 비중이 이렇게 감소할 때 보시면 항시 주봉상으로 주가 저점이 나왔었고 작년 같은 경우도 8월 달에 외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400조 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거기서 바닥에 나왔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외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3년 이래 지금 세 번째로 가장 낮은 규모죠. 380조 원 정도.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일단 저점이 나오면서 이번 주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아까 이제 국제 유가라든지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유럽의 주가라든지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우리가 고려하건대 미국 시장까지 고려하건대 아니면 중국 시장까지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종합지수는 1800선 지난번에 밀렸던 1810포인트가 아마 진바닥 구간, 저점 구간이 아니겠느냐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겠고요. 자, 이제 코스닥이 문제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지난주부터 좀 주춤할 줄 알았습니다만은 이번 주 들어서도 아주 매물이 그러니까 지난주 목금보다는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만은 줄었습니다만은 오늘도 막 500억 넘게 매도하고 외인들도 매도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다 받아주는데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시가총액이 한 180조 원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원래 작년에 이제 한 200조 원 넘었다가 그 정도 줄었습니다. 주가 빠지면서 지금 이제 전체 90%는 이제 개인들이 주도합니다. 코스닥은. 그러면서 그 중간에 이제 기관들이 매수 들어오게 되면은 또 급등이 나오고 그런 현상인데 그 중심에 이제 외인들이 있어요. 외인들이.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에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10년 동안의 수급을 보시면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많이 감소했고요. 10년 이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최고치입니다. 10년 이래.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얻을 수 있겠죠. 구할 수 있겠습니다. 뭐냐? 외국인들이 가장 빠르게 정보력도 빠르고 자금력도 크다 보니까 먼저 움직입니다. 기관보다 먼저 움직이고 우리 개인보다는 10배, 100배 먼저 움직이죠. 이 시장이 아니다 그러면 외인들의 주식 보유 비중이 1월 말까지 코스닥에 10년 이래 최고치를 보유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먼저 털고 나가죠.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주봉상으로 지금 현재 딱 지난주가 이 그 5년 동안의 대세 추세 지지선에서 여기서 일단 멈춘 거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물론 이 기관 쪽에서 이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요. 기관이 오늘까지 2월 달에만 5천억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에서 외국인들이 3천억을 매도했어요. 지금 2월 중순인데 거기다 연휴까지 끼었는데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거래소로 따진다라면은 시가총액이 한 10배 차이 나니까요. 약 8조 원을 매도한 거예요. 아주 그냥 핵폭탄을 투하한 거죠. 북한에 이번에 수소폭탄 실험했는데 그거보다도 5배, 10배 더 큰 규모의 핵실험을 한 거예요. 외인하고 기관들이 코스닥 시장이. 근데 대부분 보게 되면은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특히 이제 셀트리온 시가총액 1위기요. 셀트리온이 전체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대비해서 지금 현재 오늘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6.5%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글로벌 증시는 일단 저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주가 또 이제 미국과 유럽과 중국의 선물 옵션 만기 주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변동성이 심하겠죠. 일단 유럽과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은 다음 주부터는 좀 안정화된다. 좀 더 그런 의미가 있겠고요. 국제유가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유가 관련 오늘 OCI가 어제 그 실적 발표가 나와서 상당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올랐죠.
화장품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좋게 나오고 매출 뭐 사상 최고치 기록한다 하면서 아주 그냥 밑으로 그냥 기관들 막 매물을 막 투하해버리죠. 안 좋게 나오는데 오히려 올라가고. 이게 이제 유가에 먼저 반응,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시장의 핵심 키포인트는 바로 국제유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작년에 2월달, 3월달 1년 전에 돌아가셔가지고 어떤 업종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순환매 장세죠. 작년에도 건설이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또 OCI도 움직이고 그 다음에 뭐가 움직였습니까? 3월달부터는 본격적으로 은행주, 증권주가 움직였죠. 증권주 특히. 순환매 장세. 올해도 아마 지금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지금 건설 벌써 움직였죠. 그죠? 국제유가 하락의 가장 피해 업종이 뭡니까? 플랜트, 건설, 조선. 그죠? 예, 그 다음에 이제 OCI, 태양광. 얘네들이 이제 바닥치고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우선 기관 쪽의 수급만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일단 때릴 만큼 때렸기 때문에, 좀 이제 코스닥도 다시 한번 직전 저점까지 내일 누른다 그러면 또 저점 매수 들어가시면 뭐 1박 2, 2박 3일 만에 또 반등 나올 때, 지난주도 그랬습니다만은, 낙폭과다 제약바이오 좀 단기적으로 공략하셔도 되고요. 뭐 중장기로 그동안 좀 많이 안 올랐던 종목군들은 좀 저점 매수 좀 모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해 말씀드리면서 최병원 전문가님께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원 전문가입니다. 요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죠. 특히 코스닥이 많이 무너지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가 도래했습니다. 작년 8월에 제약바이오주가 급락하면서 개인 투자자를 상당히 위기로 빠뜨렸는데요. 그 다음에 한 두 달 정도 오르고 또다시 11월, 12월 달 빠지다가 1월 달에 다시 제약바이오는 오르고, 그 다음에 모멘텀 주식 같이 오르면서 기대감이 찼었는데, 사실상 이제 2월 달도 급락했죠. 최근에 또 오늘까지도 좀 급락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시장이 왜 이렇게 또 급락을 하고 있는지는 뭐 다 아시겠지만, 수급적인 측면을 이렇게 보시면,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거의 다 알 수가 있고요. 수급은 단기적인 어떤 시세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수급을 에너지라 그러죠. 그래서 전체 어떤 시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업황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의 또 내용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어떤 기법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에너지인 수급은 단기적인 시세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어떤 몇 달의 어떤 영향이라든지 단기적인 영향은 수급을 잘 분석해야 되고요. 그래서 단기 투자를 주로 개인 투자가 많이 하기 때문에 수급 분석을 반드시 하셔서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제약바이오주를 지금 2월에 대형주를 주로 사서 손실이 났다면 수급 분석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 증거가 명쾌히 나오는데요. 그래서 수급 분석을 좀 오늘 해보면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 수급으로는 보는 시장인데요. 자, 코스피는 급반등에 성공했고, 자, 오늘 뭐 소폭 조정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이 반등을 성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반락이죠. 그래서 1891포인트가 단기적인 2, 3일의 주가의 목표가인데 오늘 찍고 내려왔습니다. 추가 하락을 하더라도 1870 정도는 지지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외국인 매도는 오늘 상당히 많이 축소됐고요. 지난 이제 목요일날 급락할 때 1000억대 팔고, 그 다음에 현물 기준으로 어제 금요일날 한 3000억대 팔고요. 자, 오늘은 좀 많이 줄었죠. 그죠? 그래서 외국 매도 규모가 많이 축소됩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매도가 공격적으로 나오는 그런 구조는 아닌 것을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기관의 순매수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기관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죠. 자, 올해도 연기금뿐만 아니라 퇴직연금 쪽 이쪽에서 자금의 매수 기반은 탄탄합니다. 그래서 전체 외국계 매도 자금을 충분히 받아낼 여력이 있다. 우리 시장이 주식시장 많이 커졌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강세 종목 먼저 순서대로 보시면 강세 종목이 1월 중순부터입니다. 1월 중순부터 제약바이오주가 수급이 나와서 큰 손들의 매도 자금이 좀 강화되면서 그 나온 자금이 바로 낙폭하대의 주인 모멘텀이 먼저 강화되니 첫 번째 건설로 갔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동차가 좀 안정이 됐죠. 환율 때문에. 그 다음에 시세가 반등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조선주까지 3등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오늘 또 은행주까지 같이 강하게 오르고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건설, 자동차, 조선, 은행업종
지난 작년 8월에 급락했을 때부터 7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거의 가장 많이 올라온 게 자동차였고요. 자, 그리고 자동차가 다시 빠졌는데요. 최근에 또 장이 올라왔죠. 자, 그 다음에 그동안 미온 오르시케처럼 이제 사람들이 계속 안 좋아했던 조선주, 일로 보고 쳐다보지도 않았던 조선주가 최근에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은행업종. 은행업종은 최근에 많이 빠졌었죠. 자, 최근에 시장을 급하게 하방으로 만든 게 바로 은행업종인데요. 우리 말고 일본, 유럽 이런 쪽에 이런 은행업종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유로존이 난지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가면서 은행업이 상당히 타격을 받습니다. 자, 그리고 부실 채권이라든지 이런 문제로 제2의 리만 브러스 사태가 오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은행주가 많이 빠졌죠. 그래서 유로존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를 나타내면서 은행업종을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로존 리스크가 많이 좀 해소된 상태고 그래서 주가가 좀 올라온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게 봤고요. 자, 이걸 보면 결국은 건설, 조선, 자동차 이렇게 은행들 보면 특징적인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산 가치주들이 많죠. 자, 그리고 이렇게 뭐 현대건설, 현대차, 현대중공업, 신한지주, SK하이닉스 PBR 기준으로 보면 거의 다 1배 이하로 자산 가치주들이죠. 자, 이런 종목이 좀 요즘 시세로 좀 강하다 이런 측면이고 이걸 보면 결국은 경기가 회복되는 걸 예상을 해서 주가가 가는 게 아니라 경기가 아직까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나마 자산 가치가 있는 주식을 안전하게 좀 투자를 하겠다. 그동안 몇 년 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낙폭과대의 개념이 기본적으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코스닥입니다. 코스닥 급락세가 지속되는데 하락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락은 2단계 하락을 합니다. A파 하락, B파 반등, C파 하락하죠.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목요일, 금요일 하락한 A파 하락이고요. 다시 이번 주 월요일 할 반등하다가 오늘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그 2단계 하락 중입니다. 그래서 이 하락은 내일 금요일 정도로 멈출 것 같고요. 자, 그리고 2단계 하락하면 주로 거의 단기적인 바닥권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반등을 하겠죠. 하지만 이게 큰 하락의 마지막인지 아니면 반등 후에 추가 하락한 좀 더 봐야 되지만 일단은 2단계 하락 중이다. 이렇게 2단계 하락의 첫째 날이기 때문에 아주 하루 이틀은 좀 더 봐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고평가 종목 등 급락세가 지속되는데요. 투자자들이 대다수 돈을 못 버시는 투자자들은 항상 현상을 보고 들어가겠죠. 가치 평가를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제약 바이오 중에 현재도 가치 좋은 거 많죠. 오히려 내려간 게 과도하게 내려간 거 많듯이 그냥 현상을 보고 시세만 보고 삽니다. 예를 들어서 셀트론을 12만에 사가지고 물렸다. 그것은 그냥 현상을 보고 사는 거죠. 시세만 보고. 왜냐하면 셀트론은 12만이 중장기 목표가라고 숱하게 저도 말씀 작년에 계속 드렸는데요. 거기서는 오히려 18만 원 정도 적정 주가인데 자, 가대 올라갔다 하더라도 12만 정도는 오히려 사는 게 매도하는 거죠. 그래서 12만 9천 찍고 내려오듯이 바로 고평가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려왔고요. 자, 그럼 이런 제약바이오라든지 고평가 종목은 아직 하락을 마무리되지 않았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항상 이렇게 고평가가 해소되는 과정에서는 적정 주가 이하로 내려갑니다. 적정 주가에 최소한 10%에서 20%까지 내려가고 나서 그 다음에 바닥을 찍는 게 대다수죠. 그렇게 좀 조심하면서 보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강세 종목, 현재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강세 종목 AP시스템, SFA라든지 OLED 관련주 많이 올랐습니다. SFA 3배 올랐어요, 바닥에서. 그리고 평균 단가에서 따블이 왔죠. 그래도 주가는 강하죠, 이 장에서. 왜냐하면 기관이 하나도 팔지 않고요. 올해 가장 빨리 성장주 중에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자, 성우하이텍, 저평가 자동차 부품주들. 자, 같이 자동차 완성차가 좋으면서 같이 올라오죠. 자동차 부품주. 자, CJ오소핑. 자, 이제 거의 내수가 좀 살아나는 어떤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징후가 있고 해서 같이 낙폭과대고 자산가치 중 올라오는. 자, 과거에 코스닥 오늘 같은 종목을 보시면 과거에 영광이 있던 종목들이 대다수가 바닥에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도 마찬가지였죠. 건설, 조선, SK하이닉스부터 과거에 좋은 종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 게 과거로 돌아갔죠. 최근에 작년하고 최근에 2, 3년 동안은 거의 과거의 종목이 아니라 영광의 종목이 아니라 현재 고속 성장하는 그런 종목에 주로 투자자들이 몰렸고 기관과 외국인이 몰렸는데 이제는 과거의 종목들로 자산가치주로 많이 몰리고 있다. 그리고 실적 개선주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 먼저 2012년부터 이후에 한 4년 동안의 외국인이 기간이 코스피에서 누적 순매수 기준입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은 계속 작년도 여름까지 누적 순매수를 계속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작년 6월 만기 때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락하고 있죠. 누적 순매수가. 그러면 작년에 산 것도 상반기 산 거 10조 정 다 팔고도 추가 매도를 했습니다. 6조 정도 매도했죠. 그만큼 거의 매도가 정점에 다다를 정도 많이 팔고 있죠. 기간은 계속 사고 있죠. 과거와 다르게 기간이 이렇게 보시면 많이 사고 있는데요. 이 기간이 사는 것들을 보시면 자, 올해 많이 사고 있죠. 작년부터 여름부터. 자, 외국인 거를 받아내고 있다는 얘기죠. 자금 규모, 자금 매수 여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의 8조 정도는 기본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퇴직연금 하면 거의 외국인들이 한 10조 정도 팔아도 시장에서 다 받아낼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코스피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입니다. 자, 작년도 보시면 이때부터 순매도가 되기 시작해서 계속 매도했죠. 그죠? 자, 그래서 올해 지금 2월까지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고요. 과거에 작년도 2월부터 순매수하기 시작했는데 다 팔고도 다시 매도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도 많이 일단락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기존에 작년 10월, 11월, 12월 이렇게 12월에는 중국계 자금이 많이 나왔고요. 10월, 11월은 사우디 자금이 많이 나왔죠. 유가도 하락하면서 사우디의 외환 보유액이 크게 떨어지면서 계속 떨어졌죠. 그러면서 국내의 사우디계 누적 순매수 규모가 계속 많이 내려갔죠. 그래서 거의 팔 거는 많이 팔았다. 그리고 최근에 12월과 1월에는 중국계 자금과 또한 이제 유럽계 자금, 룩셈부르크라든지 이쪽에 매크로 변수와 같이 움직이는 그런 자금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외국인 자금은 거의 일단락이 많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경기 지표에서 경기 리스크가 하방으로 가면서 하방 매크로 지수도 하방 가면서 같이 유럽계 누적의 순매수 규모도 같이 들었죠. 그래서 유럽계 자금은 주로 경기에 관련된 자금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경기 민감주로 계속 팔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유럽이라든지 대규모 경기 부양책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나온다면 우리나라 경기 민감주들이 오히려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작년 6월 10일부터 작년 올해 지금까지 17조를 정도 외국인이 팔았는데 그 외국인 판 것 중에 13조는 기관이 샀죠. 그 기관 샀는데 중요한 것은 나머지 3조 7천억 정도를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그러면 3조 7천억은 주가 시세는 못 올리더라도 시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기관의 자금의 매물은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은 2,827억 외국인 팔고요. 기관도 1조 3천억 팔았죠. 그런데 기관이 판 것은 주로 이 연기금이 아니라 기타 금융이라든지 이 금융 투자라든지 은행이죠. 바로 M&A라든지 이런 게 해서 자사주라든지 이런 게 많이 해서 넘어가기도 하고요. 판 게 있죠. 그래서 수급은 이제 많이 팔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 보시면 그다음에 자, 지금 최근에 약세장에서 보시면 오늘은 외국인 177억이지만 전체적으로 코스피는 5,300억까지 외국인 안 팔았는데 결국은 코스닥은 3,000억이나 팔았다. 그래서 코스닥은 그동안 산 것을 거의 다 팔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기관도 같이 팔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 거의 팔고 있기 때문에 이 시세 추세는 당분간 이어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자, 그리고 누적 순매수 대표적인 종목 보고 말씀드리고 한미약품이죠. 한미약품은 실적이 받쳐주는 제약바이오기 성장하는 제약바이오죠. 그래서 기간의 매물이 최근에 좀 나오지만 거의 안정적으로 있습니다. 사놓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 찬력이 있을 걸로 보이고요. 자, 카카오입니다. 카카오는 실제 그 전에 작년 11월부터 계속 팔았죠. 실적도 그렇고요. 향후에 어떤 성장성은 있지만 그에 대한 실적을 받쳐주기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빠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은 추세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보면 PR 기준으로 보면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높죠. 그래서 그렇고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가장 중요한 셀트리온이죠. 셀트리온은 사실은 기관들이 1월 중순부터 계속 팔기 시작했죠. 주가는 당연히 빠지는 거죠. 외국인은 개인성 자금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외국인도 1월 하순부터 계속 팔았기 때문에 큰손이 팔기 때문에 빠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파서 지금 다시 들어오지 않다. 큰손 한번 펀드라든지 비우게 되면 금방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CJNM 그나마 성장성을 봤는데 지금도 보시면 이 CJNM은 시가총액을 보더라도 상당히 30배 이상으로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간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는 같이
무너지고 있죠. 자, 보시고. 자, AP 시스템. 자, 이 성장주 주가가 3배나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계속 기간의 매수는 순매수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튼튼하게 받쳐지기 때문에 시장과 상관없이 강세라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 현대건설입니다. 자, 현대건설 1월 초순부터 시작해서 1월 급격히 많이 사고 있죠. 자, 이란에 핵관련된 이슈가 계속 이제 해결되면서 올라오죠. 바로 이렇게 어떤 수급이 있어야만 주식이 올라가는 거죠. 자, 포스코입니다. 자, 최근에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사고 있다가 최근에 기간 외국인까지 사죠. 쇼커버링 장세가 이어서 이틀 동안 급등했습니다. 바로 쇼커버링이죠. 자, 이런 종목 자산 가치들이 조만간에 쇼커버링이 나오면 지수가 1970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해서 구조가 지금 이렇게 포스코를 예를 보시면 거의 자산 가치주 흐름이 비슷하게 앞으로 이어질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현대중공업입니다. 현대중공업도 보시면 계속 조선주지만 그렇게 나쁘다 해도 1월 중순부터 계속 사고 있죠. 그죠? 자, 개인이 팔았습니다. 전부 다. 외국인과 기관 사고 있고 개인이 팔았죠. 그것은 추가상이 중기적인 상승 추세를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SK하이닉스 드디어 급등하고 있죠. 바로 개인이 팔고 기관 외국인 다 사고 있죠. 바로 이렇게 쇼크를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코스닥을 한번 예측해보면 코스닥 기자약업종이 월봉입니다. 작년도 제약업종 보시면 여기에 여기 모습과 여기 모습은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월봉이죠. 월봉이 제약업종이 이제 벌써 깨지기 때문에 코스닥 제약업종은 당분간 아직도 하락 여력이 크기 때문에 당분간 가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은 코스닥 제약업종이 바로 전체적으로 코스닥을 이제 이끌기 때문에 결국은 코스닥도 쉽게 가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를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1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자리를 이동해서 2부 종목 진단에서 다시 뵙겠습니다.